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코로나 관련주 계속 오르는데 따라 들어가야 되나요? 진짜 고민이다. 테마주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 내가 따라가면 꼭지고 또 물렸다고 그냥 지쳐서 팔면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런 건데 코로나도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의 모습들을 보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활성화 막 이렇게 막 많이 퍼졌던 이제 3월 달쯤 2, 3월 달 그때만 해도 처음에 올랐던 건 이제 막 마스크, 우리가 마스크를 워낙 많이 썼으니까 마스크 관련주들이 뭐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랐던 거는 진단키트.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진단키트 관련주로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게 이제 시젠이었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치료제. 그래서 치료제 뭐 개발된다고 막 신풍제약 뭐 엄청 올랐어. 그래서 작년 사실 그 여름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두 종목을 꼽으라면 시젠과 신풍제약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또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이제 두 종목이 올랐던 거고, 그리고서 코로나가 좀 이렇게 뭐 잠잠해지면서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는 코로나 피해주들, 그래서 뭐 항공, 여행, 뭐 의류 뭐 이런 쪽이 또 움직이다가 최근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2달? 3달?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또 막 올랐죠. 그래서 이제 백신이 이제 막 연초부터 막 뭐 화이자다, 뭐 어디다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과 연관된 CMO 업체들이 뭐 생산 능력이 있는 캐퍼가 되는 좀 그런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르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못 받았으니까 백신을.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슬픈 일인데, 결국은 미국도 나온 얘기 계속 뭐예요? 미국 자국 국민들 맞추고 나서는 근접 국가들이죠. 그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남미나 뭐 중미 뭐 이런데 이제 돌린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또 거의 다 맞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뉴스가 계속 저렇게 나오죠. 보복 소비 뭐 해갖고 막 마스크 다 안 쓰고 다닌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백신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그 나라의 지금 힘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러시아 백신 얘기 계속 나오니까 또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는 이제 뭐 자국 백신 해서 뭐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까지 얘기 나오고, 또는 확진자의 숫자가 뭐 500명, 600명까지는 그나마 그 정도야 했는데 막 700명, 800명부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다시 또 막 코로나 재확산 해서 뭐 또 1000명 또 나온다는 얘기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한 1, 2주 동안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또는 심지어 시젠이 또 주도적으로 막 오르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이 오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코로나를 했듯이 코인 관련해서 오늘 시간 쓰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내가 뭐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쓰는데 카카오 시총 상위 종목 쓴 거야. 원래는 이제 엔터 누르고 바로 장롱시장 나가잖아. 근데 내가 한 번은 보거든. 오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오타인데 막 읽다 보니까 카카오 시총 상위 종목? 뭐지? 근데 거래소 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를 카카오라고 썼어. 지금도 내가 하고자 말했던 건 며칠 전에 가상화폐 코인 관련해서 코인 생방송이나 아니면 코인 어떻게 여러분들 접근해야 되는지 녹화든 생방송이든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했는데 그때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정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저도 코인이에요. 왜냐면 코인으로 돈을 크게 적이 없으니까.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코인도 전문가라고 말하면 사기꾼이죠. 저는 코인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처럼 주식을 성공한 사람뿐 아니라 주식으로 잘못된 실패한 사람도 좀 코인에 들어가는데요. 성공한 사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간다라는 걸 함께 공유하면 아마 또 많은 코인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벌써 가상화폐 책을 지금 4권이나 주문했고, 가상화폐에서 유명하신 분들 유튜브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서 유명한 유튜버들, 또 요즘
그래도 순위에 있는 한 4권 정도의 책을 다 읽고 그럼 한 1, 2주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 할 때는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시장 선정도 중요해요. 다 아시죠? 빅4가 어딘지. 뭐 빅2, 빅1,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뭐 이렇게 4개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뭐 100개 이상 있다던데? 그러면 그런 왜 주식시장과 다르게 주식시장은 거래소는 2개밖에 없잖아요.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까지 하면 뭐 3개, KOTC까지 하면 4개, 그리고 비상장인데 얘네는 너도 나도 다 상장이래. 왜? 거래소가 너무 많으니까. 거래소는 심지어는 뭐 하나의 코인을 위한 거래소도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거래소를 어떻게 선착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거래소 이야기. 그리고 또 코인을 선정할 때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뭐 리플이냐, 뭐 여러 가지 있고, 완전히 뭐 김치 코인도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김프라 그러죠. 김치 프리미엄 이야기, 또는 상장시킬 때 뭐 펌핑이라 그러죠. 그래서 펌핑을 외치는 건지, 그건 주식시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코인 공부는 사실 주식이 베이스예요. 주식 잘하는 사람은 코인을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주식도 못하면서 코인으로 가서 성공하려고 또 막 급하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잘못될까봐 어쨌든 코인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근데? 코로나 백신 얘기. 코로나 백신 얘기하다 나 지금 코인 백신을 코로나 관련주 막 우리가 따라 사면 물리고 또 뭐 좀 지쳐가고 팔면 올라가고 좀 그런 것처럼 코인도 똑같더라고. 코인 차트 요즘 보면 비트코인은 작년 가을쯤부터 올라가서 2018년에 고점을 진작에 뚫었고 근데 못 뚫은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쨌든 알트코인들은 올해 2월 달에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1월, 2월, 3월 중에 2월에 장대 양봉에 월봉으로 막 5배씩 났고 그러면은 2월에 먹은 사람은 좋죠. 근데 3월, 4월에 들어간 사람은 또 물렸어. 제가 장담하는데 3월, 4월에 들어간 사람은 최하 10%에서 20, 30 물렸거든요. 당장 비트코인만 봐도 8천만 원 넘었던 게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기 가도 물리고 저기 가도 물리고 에라 나는 안 되나 이게 아니라고요. 물릴만 했으니까 물리는 거예요. 왜? 뭐 준비도 없이.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고요. 특히 고위험 고수익이니까. 코인이 얼마나 고수익을 노리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10배 먹으러 갔는데 반토막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해야 되고 제가 혹시 모르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코인 방송 빠르면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다다음 주 5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5월 달 슈퍼개미의 코인 방송. 근데 코인 전문가라는 말 절대 안 했습니다. 슈퍼개미 코리니의 코인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코로나 관련주도 막 따라가다 보면은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흐름들을 정확히 알고 왜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주 중에서 러시아 백신이 오르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다. 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오르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갑자기 600, 700, 800 올라가고 있으면서 오늘은 특히나 시제는 무상증자 권리락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제는 원래 권리락 날은 오른다고 제가 여러 가지 이론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짬뽕이 돼서 오늘 좀 코로나 관련주들이 특히 금요일이라서 조금 불안했던 장세에서도 움직임이 좋았는데 저는 코로나 관련주를 막 따라가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막 따라가는 시는 아니고 또 오히려 그 반대로 코로나 피해주 쪽 잠잠함에 있을 때 그걸 또 오히려 관심 가질 필요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주냐 수혜주냐 상관없이 기본 베이스로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워낙 좋았고 뭐 이쪽들을 오히려 더 자세히 보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를 따라갈까 고민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로 공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겠어? 네. 바로 그러면 이제 오늘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수는 오늘 월봉으로 돼 있었던 이유가 오늘 제가 월봉을 진짜 계속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4월이 거의 끝나가니까. 거래소 월봉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6개월째 양선이네요. 요번 달 들어서 4%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코스닥 중간에 음선들이 있었지만 이번 달 들어서 7%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4월 달은 지수가 좋았던 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일봉으로 봐도 4월 달에 당연히 좋았던 게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1000포인트 뚫으면서 뭐 쉬지 않고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데 이 정도면 지수는 정말 좋았던 한 달이고 오늘도 좋았다. 자, 그 다음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오늘 거래소는 0.27%가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조금 더, 그리고 SK하이닉스축이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마이너스 2%. 좀 아쉽습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주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 자동차의 변화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아쉽게 끝났고, 반대로 이제 SK텔레콤, 어제 사실 썸네일 제목이 SK텔레콤이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죠. 제가 요즘 시황에도 관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강조하는 거예요. 눈치 빠르게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SK텔레콤은 오늘도 1.2가 올랐는데 어제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죠. 최근에 카카오와 엑모 분할로 그 정도 뛰었으면 SK텔레콤 기업 분할이면 저는 굉장히 큰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료 분석은 노출된 거에서 하는 거고 모두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SK텔레콤의 기업 분할 재료, 그리고 나아가서 4차 산업과의 연관성, 요게 좀 이제 눈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LG생활건강 오늘 4%. LG생활건강이 오늘 4% 올라서, 얘는 워낙 떨어지지도 않지만 조금 비탄력적인 지금 모습, 한 1년 정도 동안 거의 오름폭이 없어서 5일선부터 200일선까지 다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평선이 5일부터 200일선까지 다 모여있다는 얘기는 200일 동안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LG는 왜 올라요? 똑같아요. 기업 분할. LG는 무슨 기업 분할이에요? LG와 LX. 그래서 지금 기업 분할 관련주인 SK텔레콤과 LG가 움직이는 건데, LG의 기업 분할은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원래 LG그룹은 이렇게 반개에 한 명씩 이렇게 떨어뜨려 주잖아요. 이게 가업 승계를 계속 하면서 장남 우선으로 하니까. 그래서 LX 나가는 거에 대해서 LG가 대단히 수혜를 보거나 분석할 게 많지 않은데, SK텔레콤은 의외라는 거죠. 중간 지주회사, 그럼 사업회사가 별도로 떨어지고,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의 연관성, 또 하나는 SK하이닉스가 지금 100조짜리인데, 100조짜리 25% 갖고 있어 25조인데, SK텔레콤이 좀 시총이 25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 SDS 좀 윗꼬리 만들었습니다. 오늘 고점은 한 5%대까지 올랐는데 2.23 올랐고, SK바이오사이언스 뭔가 보여주려고 하나요? 근데 얘도 이제 제약바이오 또는 백신 관련주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LG디스플레이 제가 어제 사실은 대형주 딱 두 개를 말씀드렸었죠.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LG디스플레이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갈 확률이 있으니까 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LG디스플레이랑 SK텔레콤 보시라고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현대제철 오늘 3% 올랐고, 한국타이어 5% 올랐습니다. 한국타이어. 이 정도까지 보면은 대형주들 다 봤습니다. 대형주에서 제일 최근 말씀 계속 연거푸 드리는 게 SK텔레콤과 LG디스플레이. 자, 그 다음 거래대금에서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이제 삼성전자 다음이 누구냐 갖고 맨날 하는데, 삼성전자 다음이 누구냐면 이트론, 그 다음은 EID, 그 다음은 이화전기인데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애들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워낙 러시아 백신이 지금 핫해갖고 정말 핫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린 거, 저는 시세를 가장 존중하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으니까, 팩트는 올랐다. 근데 왠지 좀 예전부터 그런 세력성 종목으로서 큰 기대는 안 하는 종목들인데,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강판 2,800억짜리인데 3,700억 거래됐어요.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그리고 랩지노믹스랑 시젠 같은 진단 키트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 여기 시젠 보면 여기 위에 권리락 써있죠. 왜냐면, 무상증자 권리락을 한 거예요. 1대1 무상증자 권리락. 이수 웹지스가 오늘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서 음선 나와서 좀 떨어졌고, 엔디포스도 그런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 자회사 관련해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한가. 동국제강 철강주 14% 상승. 동국제강 끝없이 올라갔네요. 2조 2천억짜리인데. 와. LG디스플레이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상승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종목에서는 상한가가 4종목 나왔는데요. 아침 일찌감치 이스타코 종목이 상한가를 그냥 탁 뚫어버렸고요. 얘는 아침 엄청 일찍 들어간 것 같은데, 중간에 또 풀렸었네요.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아침 9시 반이었는데 9시 반 들어갔다가 풀리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엔디포스
아까 전에 거래대금도 꽤 터졌고 휴마시스도 최근 들어서 계속 추세가 위로 올라가던 오늘 오랜만 그러니까 처음인 건가요? 이때는 상한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네요. 오늘 거의 첫 상한가가 나왔네요.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리고 이제 상승을 상회해서 철강주들 세아제강이 3천억짜리인데 오늘 16% 올랐고요. 동국제강, 현대 BNC스틸 12% 뭐 그런 철강주들, 금속주들, 영신금속 이렇게 금속주, 철강주들이 올랐고 그리고는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아요.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이 있고 기술주들에서 기술주 라인에서는 예를 들어 뭐 파인테크닉스랄지 이녹스가 10% 올랐네요. 이녹스 10% 올랐고 삼익THK하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꽤 괜찮은 회사들인데 그래서 조금 아래로 내려갈수록 또 반도체가 이제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건 처음 제목부터 질문이 나왔듯이 코로나 관련주들, 뭐 러시아 백신 또는 진단키트 등 코로나 관련주들, 그리고 나서 철강주, 그리고 반도체, 신고가치는 반도체 관련주, 몇몇 대서 관련주, 요 정도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 요즘이에요. 4인이야 가능, 그러니까 5인이야 불가능 식당 뭐 이렇게 된 지가 지금 뭐 기억이 안 납니다. 2달, 3달 된 것 같고요. 저야 뭐 차라리 잘 됐죠. 저는 지금 당뇨라서 술도 안 먹고 하니까 뭐 회식할 일도 없고 친구들 만날 일도 많지 않아서 저는 잘 됐지만 하여간 시장 분위기는 아까 이 살아가는 분위기들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저녁 약속 잡아봐야 뭐 4명 이상도 안 되고 먹어도 뭐 술도 뭐 9시? 9시가 10시인가 끝나죠? 그때까지 먹으면 남자들 뭐 진탕 먹으면 막 11시, 12시까지 먹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 10시에 이제 신풍속이죠. 10시에 다 택시가 없어지는. 그래서 불금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금요일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토요일, 일요일날 해장하고 속 풀고 안 해도 된다면 저는 이번 주는 적어도 코인 재방송 따라오시려면 여러분들도 코인책 하나 정도 주문해 보시고 또는 유튜브에서 코인 잘하시는 분들 검색되고 야 뭐 주식 방송하는 사람 왜 코인 가르쳐 주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다고 댓글도 달아주셨고 또 제 주변 분들도 또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 기대도 하고요. 슈퍼개미는 한번 더 잘하지 않아? 제가 팩트로는 모른다지만 자신감으로는 보통 분들도 당연히 잘하겠죠. 왜? 투자 상품인데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선물 옵션부터 해외 선물까지 알아본 게 없다고. 코인 하면은 근데 다만 저한테의 단점은 큰 금액을 넣지 못하는. 선물 옵션은 굉장히 큰 금액을 넣을 수 있어요. 주식보다 훨씬 유동성이 풍부해서. 근데 코인은 유동성은 풍부하다 할지라도 좀 그래요. 안정성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 업비트 정도나 비싼 뭐 이 정도나 믿음 갈까? 그래서 뭐 그런 투자 금액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작은 금액으로 한번 한 1, 2억 정도 일단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함께하는 코린이가 함께하는 그런 거 할 테니까 주말에 뭐 나도 코인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겁나서 못했어. 근데 뭐 슈퍼개미가 조금씩 기초부터 가르쳐주면 천천히 해볼까? 이런 분들은 공부 좀 해보시고요. 또 이제 주식에서의 공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현대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잘 보시고 코로나 관련주들, 코로나 수혜주들이 좋다는 얘기는 그 반대에 코로나 피해주들이 찌그러져 있을 텐데 뭐 러시아, 이스라엘 보복 소비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그 기대감은 또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잘 돼서 그 다음 단계는 또 코로나 피해주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 관련주에서의 정책주들 이쪽 정도 개별적 공부해 놓으시면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백조님들을 대표하는 보혜씨와 첫 번째 주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예요. 왜 웃겨? 뭐가 웃겼어? 뱃속이 쓰러지실 것 같아요. 힘들어 보여? 그게 아니고 어제 알바로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은 보혜씨가 대표님 넥타이가 하루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예전에 좀 놀 때 매던 거예요. 어디서 놀아요? 뭐 클럽 그래갖고 아니 웨이터 할 때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어제 안녕하세요 했더니 너무 힘드네. 농담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그런데 하지도 않죠. 뭐 클럽도 요즘 안 하지 않나 당연히? 하나? 10시까지 하나? 모르겠네요.
클럽 다녔을 나이는 아니죠, 제가. 그래서 피곤한 이유는 저기예요. 댓글에도 몇 분이 써주셨는데, 제 몸무게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15kg 빠졌어요, 15kg. 92kg에서 77kg까지 빠졌어요. 거의 일주일에 1kg씩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92에서 85는 정말 금방 빠졌고요. 거의 뭐 매일 1kg씩 빠졌고, 그리고 85에서 한 80까지도 한 500g씩 이렇게 빠지면서 거의 한 3주 정도, 3, 4주에 80이 됐는데 82야. 그래서 제가 10kg 빠졌어요 할 때가 92에서 82였는데 오늘 아침은 77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5kg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면 힘들다고 댓글에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저한테. 갑자기 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일부러 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일부러 빼는 게 아니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서 그래요. 저는 좀 그런 건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뭘 지키냐면 저보다 전문가한테 도움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당뇨 전문가인데 이거 먹지 말아요 하는 거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걸 빼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좀 살이 빠져서 15kg 빠져서 좀 힘든데 그래도 그걸 건강으로 이겨내려고 또 등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밸런스 산악회 또 매주 가고 정말 코로나 5인이야 식단 금지만 풀리면 그래도 한 10분 뭐 이렇게 팀 짜서 같이 등산도 하고 내려와서 비빔밥도 한 그릇 먹고 그런 거 좀 빨리 하고 싶어서 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또 등산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지금 500, 600 뭐 이런 산들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 보이더라도 그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정강입니다. 어제 미증시 하락이었는데 개파락의 양선으로 잘 버티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SK텔레콤과 LG디스플레이 차트를 이쁘게 만들며 안정적인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 오늘 LG생활건강 오랜만에 3% 상승이고 하나금융지주, 현대제철은 3% 가까운 상승 보이며 전고점 돌파 상승입니다. 바닥권 조정 오래 받았던 삼성 SDS도 오늘 3% 넘는 상승 나오고 있네요. 상승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가치주 대 성장주의 논리는 거의 끝나고 나름대로의 스토리와 실적 호전이라는 것으로 업종 내 주가 차별화가 나오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시젠이 호재와 함께 1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이 무상증자 권리락임을 감안하면 때맞추어 호재가 나온 느낌도 드네요. 코스닥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솔브레인, 2차전지, 동화기업 등 3% 상승하고 있지만 업종 간 동반 상승은 아니라는 점에서 종목 선택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는 이화전기, 이트론 등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하고 있으며 시젠, 제테마, 오르비텍, 랩지노믹스 등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금요일입니다. 눈에 띄는 상승 종목으로는 하나마이크론, 원익QNC 등 시총 5천에서 1조짜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신고가 갱신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답답할 땐 불금. 오예!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